옛날 어느 마을 최대감은 부인에게 잔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젊었을 적 기운 넘치던 양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노쇠한 최대감은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고 결국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는데, 아니, 최대감님께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내 긴히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왔다네.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말이네. 내 젊었을 적 그 무엇이냐? 그 불기둥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아, 그러십니까? 마침 제가 신비한 약을 연구 중에 있긴 하온데. 그래, 그게 무엇인가? 네, 볼록초라는 신비한 약초로 약을 지으면 팔순에도 아들을 낳는다는 약이옵니다. 아이고, 그런 게 있으면 진작 자네에게 말할 것을 나에게 어서 주게. 그런데 아직 실험 단계라 어찌 될지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옵니다. 상관없다네. 나에게 실험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의원은 최대감에게 약주머니를 건네는데, 내 효능을 보면 자네가 원하는 걸 주겠네. 저야 뭐 아직 실험 단계라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효능을 보시면 한 30양이면 됩니다. 재료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 말입니다. 그래, 내 약속 지키겠네. 그리고 며칠 후 최대감은 의원을 불러들이는데, 이게 다 자네 덕분이네. 자네 덕분에 부인의 원을 풀었다네. 정말 고맙구만. 그냥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값을 치러야지. 자, 여기 100냥이네. 내 좀 더 넣었네. 고맙네, 고마워. 아이고,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또 몸에 좋은 약은 없는가? 오목초라고 여자에게 좋은 약이 있는데 아직 개발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도 한번 주시게. 내 실험해 보겠네. 효과 있으면 또 100냥 주겠네. 네, 대감마님. 그렇게 얼마 후 최대감은 다시 의원을 불러들이는데, 그래, 자네 왔는가? 정말 고맙네. 이게 다 자네 덕분이네. 효과가 있었습니까, 대감마님? 그럼 그 약을 먹고 마누라가 돌쇠랑 눈이 맞아 보따리 싸서 도망갔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약을 안 드리는 것인데. 아니네, 아니야. 내 보답으로 1000냥 주겠네. 아니, 마님께서 바람나 도망갔는데 1000양을 주신다니요? 나도 이제 매월이랑 3살림 차렸거든. 옛날 어느 마을에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는 기생이 있었다. 하루는 어수룩해 보이는 젊은 선비가 그 기생을 찾아왔는데, 기생은 그 선비를 한껏 깔보고 대뜸 시험부터 해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선비님, 글은 좀 배우셨지요? 아니, 못 배웠네. 원 세상에나, 남자가 글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소. 그런데 손등이 하얀 걸 보니 영 무식쟁이 같이는 안 보이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시오. 선비님, 소나무는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 그럼 학이 잘 우는 까닭은 아시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원, 저런. 그럼 길가에 있는 나무가 떡 버티고 서 있는 이치는 아시나요? 글쎄, 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기생은 선비가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 없으므로 콧대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러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나무가 오래 사는 것은 그 속이 단단한 까닭이고요. 학이 잘 우는 것은 목이 긴 까닭이지요. 그리고 길가에 나무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는 까닭이에요. 이제 좀 아시겠소? 선비는 그제서야 정색을 하면서 물었다. 그래? 그런데 소나무가 속이 단단해서 오래 사는 것이라면 대나무는 왜 속이 비었어도 오래 살며 사시사철 푸르기만 한가? 또한 학은 목이 길어서 잘 운다지만 개구리는 목이 짧아도 울기만 잘하지 않는가? 그리고 자네 어머니가 길가에 잘 버티고 서 있더니만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고 그러는 것인가? 선비의 의기양양한 말에 코가 납작해진 기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선비님, 아까부터 두 다리 사이에 빳빳하게 서 있는 그 조그마한 물건은 대체 누구의 눈길을 끌려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량 춘식이가 마을을 거닐고 있었다. 어디 이 마을에 또 괜찮은 처자 없나? 눈도장 찍고 다녔는데 요즘 왜 이렇게 인물이 없지? 슬슬 옆마을로 넘어가야 되나? 심심하구나. 그때 한 여인이 보이는데 아니, 이런 미인이 우리 마을에 있었다니. 어디 한번 꼬셔볼까? 안녕하시오, 낭자. 내 못 보던 얼굴인데 이름이 무엇이오? 명월이라 하옵니다. 하, 이름만큼 곱구려. 그나저나 어여쁜 낭자에게 내가 노래 하나 제안해도 되겠소? 어떤 놀이입니까? 뭐 간단하오? 서로 질문을 하면 답을 하면 되는 것이오. 그래서 낭자가 답을 못하면 나에게 한 양을 주고 내가 답을 못하면 낭자에게 20냥을 드리겠소. 저야 좋지요. 그럼 먼저 시작하겠소? 한양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몇리나 되겠소? 명월이는 우물쭈물거리더니 한 양을 꺼내 춘식이에게 건넸다. 허, 한양에서 부산까지는 대략 1000리쯤 돼요. 이거 미안해서 어쩐다? 자, 이제 낭자가 문제를 내보시오. 내 이래봬도 4살에 글을 깨쳤고 5살에 시구를 지었으며 8살에 성리학을 공부했다고. 내 이제껏 이 놀이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니까. 어떤 문제라도 내보시구려. 그러니까 언덕을 오를 때는 다리가 3개고 언덕을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건 무엇인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춘식이는 당황하는데 아니, 뭔 개떡 같은 소리여. 다리가 3개였다가 4개라고. 그런 건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아 짠돌이 춘식은 20냥을 건넨다. 아이씨, 도저히 모르겠소. 그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자 명월은 가만히 있더니 한 양을 춘식에게 건네주는데 아니 뭐요? 그럼 낭자도 답을 모른단 말이오? 네, 저도 모르는 문제이옵니다. 허참, 자기도 모르는 문제를 내는 법이 어디 있어? 이거 완전 사기 아니오? 사기. 처음에 선비님께서 그런 조건을 달지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보통 처자가 아니구만. 좋소, 다시 한번 문제를 내보시오. 단 아까처럼 자기도 모르는 문제를 내면 아니 돼요. 내 이번에도 틀리면 30냥을 주겠소? 그럼 언덕을 오를 때는 다리가 3개고 언덕을 내려올 때는 다리가 2개인 건 무엇인지요? 뭐요? 또 이런 개떡 같은 문제를. 당황한 춘식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을 알 수가 없었다. 이해하는 수 없이 다시 30냥을 주는데 아이씨, 그래 정답이 무엇이요? 정답은 바로 남녀간의 그것이옵니다. 시작할 땐 가운데 다리까지 합쳐 3개로 올라왔다. 마치면 가운데 다리가 죽어 2다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풍류를 즐긴다는 선비님께서 어찌 그리 쉬운 문제도 모르시옵니까? 실망입니다. 이에 춘식이 무안해하며 하하, 내가 처음으로 문제를 틀려 마음이 조급해서 그만 그 쉬운 것도 틀려버렸구려. 이제 보니 보통 낭자가 아닌 것 같은데 나랑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소? 이에 낭자가 답하길 네, 좋습니다. 제가 직접 정답을 온몸으로 가르쳐 드리지요. 그러면 나야 더 좋지. 그럼 실습비 100냥을 가지고 물레방아로 따라오시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덕만이란 사내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마누라 춘자가 외박을 하고 들어오지 않아서였다. 이 여편네가 이젠 하다하다 외박까지 해.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야겠어. 날이 밝자 덕만의 부인 춘자가 들어오는데 너 뭐하다 이제 들어와?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는 것도 모자라 외박까지 해? 오냐, 오늘날 한번 잡아보자. 서방님, 그게 아니고 내 사정이 있어서.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일로 와봐. 그게 그러니까 순심이 서방이 죽는다잖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갔다가 그만 밤을 새고 말았소. 아니, 그 팔팔한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게 말이요. 사정이 너무 딱해서 갔다 왔으니 그만 화 푸세요. 내가 순심히 집에서 돼지고기도 얻어왔어. 뭐라 돼지고기? 내가 얼른 삶아서 탁주 한 잔이랑 올릴게요. 내가 돼지고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오. 알겠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덕만이는 탁주와 돼지고기 한 점에 마음을 푸는데 그리고 다음 날 야, 이 여편네야, 너 일로 와봐. 또 왜 그러시오? 순심이 서방이 죽다 살아나긴 아주 팔팔하더만. 내 아까 보니까 야바위에서 돈 따고 신나서 공중제비를 열바퀴나 돌던데. 아,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오. 솔직하게 말 안 해? 그게 순심이 서방 거시기가 자꾸 죽는다고 해서 내가 살려주고 왔소. 아, 그랬었군? 그래서 죽은 거 시기는 잘 살려드렸어? 당연하지요. 당신도 내 실력 알면서 그러시오. 이런 잡놈의 여편네가. 그렇게 덕만이는 부인 춘자를 밤새 쥐잡듯 잡았다. 그리고 며칠 후 임자, 이리 좀 와보구려. 아무래도 내가 며칠 전엔 너무 심했던 것 같소. 근데 내 하나 부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오? 건넌마을 만석군 최대감 알지? 그 노인이 새로 첩을 하나 들였는데 글쎄 물건이 도통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가서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소? 아니 뭐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쥐잡듯 잡아놓고 그게 무슨 말이요? 내 정말 미안하오. 그 노인이 물건만 살려주면 백냥을 준다 하지 않소? 이번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하고 다시 안 하면 되지 않소? 이에 잠시 생각하던 춘자가 그럼 이번 달은 안 되고 다음 달에나 가야겠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번 달까지 예약이 꽉 찼단 말이오. 옛날 어떤 부부가 한낮에 심심하기 그지없어 문득 그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곁에 67살 되는 아들과 딸이 붙어 있어 어쩔 수 없었다. 이에 마음이 다급해진 아버지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작정으로 너희들은 이 대바구니를 가지고 앞개울로 가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오너라. 저녁에 끓여 먹도록 하자. 하니 아이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나오다가 서로 말하기를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구니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라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를 속이고 맛있는 것을 잡수려고 하는 것일지 몰라. 그러니 우리 밖에서 엿보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에 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았다. 방 안에서는 부부가 그 일을 치르느라 한참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묻기를 이 맛이 어떻소? 하니 아내가 꼭 땅 속으로 내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어떤가요? 하고 물으니 남편이 나는 정말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 같소. 그렇게 한참 만에 부부는 일을 마치고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었다. 그때 마침 아이들이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구니에 물고기는 없고 참새 한 마리와 지렁이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에 아버지가 묻기를 아니, 왜 고기를 잡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잡아서 왔느냐? 하고 묻자 아이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하늘로 올라가고 어머니는 땅 속으로 들어간다니 이거라도 드시라고 잡아왔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합방을 전혀 하지 않아 아내는 불만이 가득했다. 이에 잠자리에서 돌아 누운 서방에게 아내가 물었다. 아니 서방님, 너무 섭섭합니다. 왜 그러시는가? 작년까지는 제 동굴에 그렇게 자주 드나들더니 올해는 한 달에 한 번도 드나들지 않으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이요? 너무 섭섭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이 말했다. 그건 당신 동굴이 너무 깊고 넓어서 그렇소. 그리고 이미 볼 것 다 봤으니 탐험이 재미없단 말이오. 또한 한 번 탐험했던 동굴에 다시 가는 남자는 드물단 말이오.
이에 화가 난 아내가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찌 제 동굴을 타십니까? 동굴 탐험하는 사람의 능력이 형편없어서 그런 것 아니오. 내 동굴에는 아직도 탐험할 것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오. 그게 뭔 섭섭한 소리요. 나한텐 아무 문제 없소. 다른 집 동굴 탐험은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하더이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동굴을 탐험했단 말이오. 당신은 잘 모르나 본데 계속 새로운 동굴을 탐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이란 말이오. 그런데 서방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어.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오. 이웃사내들은 내 동굴이 신비롭고 재미있다며 벌써 몇 달째 줄 서서 탐험 중이니 말이오. 어느 한 노인이 세 아들을 두어 모두 성혼시키고 회갑을 맞이하게 되었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은 상 앞에 앉은 노인에게 새 며느리가 차례로 나와 잔을 올리며 헌수했다. 먼저 큰 며느리가 잔을 올리면서 말했다. 아버님은 오래오래 사셔서 부디 천왕씨가 되십시오. 이에 시아버지가 그 뜻을 물었다. 얘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옛날 천왕씨가 18,000세를 살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오래 사시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 그거 좋다. 다음은 둘째 며느리가 잔을 올리면서 아버님은 지왕씨가 되십시오. 옛날 지왕씨도 18,000세나 사셨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 시아버지는 역시 매우 흐뭇해했다. 그래, 다들 고맙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며느리가 나와서 잔을 올릴 차례였다. 아버님은 부디 남자의 소중이가 되십시오. 이 말에 시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물었다. 해야, 네, 그 무슨 버릇없는 소리냐? 그게 무슨 뜻인고? 이 물음에 막내 며느리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버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버님의 막내 아들 소중이를 만지면서 가지고 놀아보니 힘없이 죽어 있다가도 제가 손만 대면 항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장생불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도 소중이처럼 죽었다가도 항상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시라는 뜻입니다. 시아버지는 막내 며느리의 이 같은 설명을 듣고 매우 감격스러워했다. 해야, 내 말이 가장 마음에 든다. 내가 죽으면 언제라도 아기 내가 주물러 만져 소중이처럼 살아나게 해다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안 못 보는 남편이 말 못하는 아내와 함께 방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웃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이에 안 못 보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어디서 저렇게 떠드는 소리가 나는 것이오? 하고 묻자 밖을 내다본 아내가 한 손으로 남편의 두 젖 사이에 사람 인자를 썼다. 그러자 남편이 두 젖 사이에 사람 인자이니 그렇다면 불이 났소? 도대체 어디서 불이 난 것이오? 하고 다시 묻자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옥문을 만지게 하였다. 촉촉이 젖은 이곳이라면 진흙골에서 불이 났단 말이오? 그러면 진흙골 누구의 집이오? 남편이 또 그렇게 묻자 아내는 남편에게 입을 맞추었다. 입 구자가 두 개이니 여생원 댁이란 말이지? 그래, 그러면 얼마나 탔소? 남편의 말에 아내는 남편의 바지를 내리더니 갑자기 그곳의 털을 다 뽑아버렸다. 아이고, 다 타고 기둥만 남았다고? 아이고, 불쌍하구나. 불쌍해. 하고 아픔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였다.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침 한 사람이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주인장 안에 계시오? 누가 온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나가보시오. 그래서 아내를 시켜 나가보라고 하니 다시 들어온 아내가 이번에는 남편의 거시기를 잡더니 옆으로 확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허리가 완전히 굽은 것을 보니
옆집 김노인이 왔나 보군 그래. 속히 들어오라 하시오. 그 후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도 밖에 나갔다가 술 깨나 마시고 들어온 어느 남편이 재미있다는 듯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건넌 마을에 사는 배씨 녀석 알지? 그런데 말야, 그 녀석한테 아주 망측한 병이 생겼다고 하는군. 어떤 병인데 그래요? 응,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이 빳빳해져서 고생이 대단하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매우 부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발이지 그 병을 당신 것과 바꿀 수는 없을까요?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 오게 되었다. 그때 관아의 기생들이 모여 앉아 떠들기를. 이번에 오시는 신관사또께서는 그 물건에 머리가 벗겨졌을까? 아니면 덮여져 있을까? 이에 다른 기생이 말하길. 사또의 물건에 머리가 벗겨졌는지 아닌지는 아마 내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을 거야. 하며 제잘거렸다. 그 말을 들은 포졸하나가 큰 소리로 꾸짖으며. 너희들의 행실이 지극히 나쁘구나. 그때 마침 관노 한 놈이 나서서 묻기를. 내가 만일 그 사실을 먼저 알아내면 어떻게 해줄 것이오? 그 말에 기생들이 대답하길.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사또를 맞는 잔치 자리에서 그대에게 크게 상을 내리지. 이에 관노는 즉시 달려가 사또가 부임해 오는 어느 갈림길 앞에서 사또를 만나게 되었다. 관노는 즉시 땅바닥에 엎드려 공손히 절한 다음 사또나리, 저희 고을에서는 예부터 내려오는 한 풍습이 있사옵니다. 그게 무슨 풍습이더냐? 여기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만일 사또께서 거시기에 머리가 벗겨지셨으면 윗길로 가셔야 하옵고 거시기에 머리가 덮여져 있으면 아랫길로 가셔야 될 줄로 아옵니다. 멋이라. 만일 어기시오면 성왕님이 크게 노하여 아랫 것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불충하게 되어 온갖 이속들을 챙기지 못하여 바보가 될 것이옵니다. 소인은 다만 사또를 위하는 일편단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었으나 꼭 참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풍습이더냐? 그렇다면 나는 아랫길로 가야 할 것이니라. 하여 아랫길로 가는데 그때 마침 냇가에서 여인들이 하얀 허벅지를 드러내고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갑자기 음심이 발동한 사또가 관노에게 말하길. 이보거라, 어서 말을 돌리거라. 다시 윗길로 가야겠다. 신관사또의 물건은 자연산 포경이었다고 한다.